네, 크리스마스를 이틀 남겨두고 월요일 우리 시작은 반등했습니다.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바닥을 확인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국장 올해 참 힘들었잖아요.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이 밸류에이션이 거의 정말 가장 낮은 PBR 0.8배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바닥 찍은 거 아니야 하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 내년 경제 전망에 비춰보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좀 비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비관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준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이, 안 그래도 상당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어찌 보면 일견 타당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한 2, 3년간 강한 지지선대가 2,400 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PBR,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바닥인 0.8배 초중반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서 늘 지지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로 확실하게 빠져드는 게 아닌 한 이 정도에서는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오늘도 확인하고 네.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는 건 다행이고요. 다만 이러한 준무정부 상태가 장기화되는 거, 즉 현재의 탄핵 정국의 이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는 정말로 우려했던 이것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선 좀 전후가 강한 지지선이 돼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래서인지 우리 시장 출렁이더니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환율은 또다시 1,450원대로 좀 올라서긴 했는데 추세적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단기 장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야 이제 늘 살아가니까 둔감해지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은 생각보다 위험한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탄핵 정국이 언제쯤 끝을 볼 수 있느냐 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환율 안정성 여전히 조금씩 역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단기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싸긴 싼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무슨 말이면 네. 0.8배로 정말 싼데 전 세계적으로 ROE도 전 세계적으로 낮아요. 이게 결국은 싼 이유는 ROE가 낮기 때문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ROE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주주들이 돈을 넣은 결국 자기 자본에 얼마나 한 해 이 돈을 버느냐잖아요. 결국은 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본이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PBR이 높아지려면 ROE가 올라가야 되고, ROE가 올라가려면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밑에 자본을 줄이려는 결국은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결국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거의 준강제적으로라도 이것이 될 수 있게끔 분위기가 잡힌다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2,400이 아니라 5,000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싼 게 이유가 있지라는 것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근간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 1,500원까지도 또 넘보는 상황인데도 국내 투자자들은 좀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또 투자 규모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정일까 했는데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바로 하루 만에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은 2024년 좀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모든 에너지와 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는 분위기잖아요. 내년 초까지도 지속될까요? 적어도 이제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 전후까지는 그래도 이 축하 랠리가 좀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연준이 매파적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내년도에 결국은 시장금리 상승,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보통 표현하죠. 상승 위험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렸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그 할인 요인이거든요. 네, 맞아요. 10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미국 주식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서학개미 투자분들은 그걸 명심하면서 위험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로 많이 넘어가신 분이 올해 10월까지만 432억 달러나 나갔거든요. 많이 지금 나가네요. 2달이나 남았는데도 그럼 이게 역대급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거의 10여 년간 꼬박꼬박 모아놓은 그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의 10%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결국은 10개월 만에 10%가 그냥 해외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으로 말하면 결국은 국내 시장이 상승한다면 환율 방어되면서 원화 강세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환율 방어 수단이라는 걸 우리 정책 당국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외환 보유고로 좀 막기보다는 시장과 좀 기업을 살리는 데 좀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보조금을 받게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아줬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보조금 받는다는 거 트럼프 임기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 저희는 의심해야 되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뭐 보조금 받은 거는 다행스러운데 끝이라고 하더라도 좀 깎여서 받더라도 문제는 트럼프라는 이분의 그 과거의 전적을 봤을 때 결코 이거를 그냥 줄 리는 없습니다. 뭔가 소위 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우리 꼭 명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업황이나 주주 환원에 좀 더 주가가 민감할 수 있어서 이것은 좀 일시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말 연초 좀 전략도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연말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짧지만 배당 투자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큰 뭐 뚜렷한 방향성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도는 올해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내년을 좀 뭐를 침착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다 같이 좀 학습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